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해야 한다.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원 현대판 고려장인가? 이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요양원 문제를 좀 다루겠는데요. 이 교수님이 최충웅 교수님이 쓰신 글이 굉장히 와닿는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경남대 석자 교수고 그리고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 KBS 예능국장부터 해서 언론중재위원, 방송심의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장까지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주 신랄하게 잘 비판을 해주셨어요. 이 현대판 고려장 요양원 비리에 국민은 분개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핵심을 좀 보면은 우리나라 요양원이 이 당시에 2018년에 3,300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간 요양원은 운영비의 80%를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수가로 받고 있다. 환자 보호자가 나머지 20%를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전국 1000개 민간 시설을 조사한 결과 94%가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라는 거예요. 부당 행위가. 그래서 3,300여 개의 요양원에 약 2조 2천억 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비리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마음대로 움직이면 손목을 침대에 묶어두거나 잠자는 수면제 처방을 한다고 한다. 실제로 2014년 5월 2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역시 치매 환자의 손발을 묶어 대다수가 침대에 묶인 채 질식해 숨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유치원의 경우 교사 한 명이 국가 보조금이 59만 원인데 요양원은 입원을 하는 어르신 한 명당 130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어, 요양원이 일명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질되고 요양원 사업에 뛰어든 민영 사업체가 늘게 된 것이다. 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조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조사를 해서 이 진짜 우리가 시설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가정 요양 쪽으로 가야 돼요. 가정 요양.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지, 이게 아니라 시설에 지원해주는 체제로 가면은 이렇게 시설 비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그렇고 모두가 직접 지원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탈시설화돼야 돼요. 탈요양원화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양병원 갔으면 벌써 숨졌다. 뇌출혈 남편을 14년 돌본 아내.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쵸? 네. 현대판 고려장. 요양원 아닌 집에서 임종을 한다. 집에서 임종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요양원에서 임종을 원하십니까? 이게 지금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임종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삶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가정 요양제도,
네, 가족. 가정에서 가족들이 요양을 할 때 정부 지원금을 직접 주는 거예요, 가족에게.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지원 쪽으로 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들이 저한테 돌멩이를 던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노인 복지, 이 어르신 복지의 핵심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집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웰다잉이라 그러죠. 나의 가정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돌봄 요양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버이날 공약을 했어요. 어버이날 공휴일 공약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거 제가 국민청원 할 겁니다. 아니, 어린이날 쉬잖아요. 그 어린이들도 중요합니다. 저도 그 어린이 관련된 일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중요해요. 예? 그런데 어르신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부모 없이 자식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특히 보면 20대가 막 어르신들을 때리고 뭐 죽이고, 예? 요양원에서 각종 뭐 어르신들을 폭행하고 뭐 각종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경로효친 사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20대 젊은이들이 뭐 그냥 60대 70대 되신 분들 막 폭행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진짜 그 놈이 진짜 집에서 부모한테 어떻게 할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부모가 얼마나 힘들까. 예? 제가 많이 목격을 했어요. 부모 목을 조르는 자식들, 예? 부모한테 욕하는 자식들, 뭐 부모한테 막 부모 때리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정말 이제는 끝에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은 어버이날 공휴일 공약을 꼭 지키길 바래요. 이게 공약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공약을 해놓고 안 지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저는 국민청원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어버이날 공휴일 공약 꼭 지켜라.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아라. 진심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경로효친 사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반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날 부모를 생각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 너무 힘들어서 갈 수 없다면 생각하고 전화는 어렵지 않잖아요. 전화는 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 어버이날 공약을 꼭 지키길 저는 국민청원에 들어가겠습니다.